네, 반갑습니다. 30분 정도 발표될 것 같고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오늘 발표할 거는 자바에서 널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이라는 주제고요. 왠지 누군가는 궁금해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원래 제목은 이 비밀인데 널널한 자바였어요. 근데 주최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제목을 못 썼습니다. 웃어주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비밀이 있는데 제가 발표 주제를 두 개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이 주제고 또 하나는 고쳐 쓰는 자바입니다. 근데 사실 두 주제의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한 발표예요. 그래서 어느 걸 골라도 저는 상관없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널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가 널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개발자로서, 코더로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 원칙이나 가이드 같은 거를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널 안전하다고 보장해주는 도구가 자바에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없으면 세 번째가 별 쓸모가 없어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JVM에서 돌아가는 언어들 가지고 자바의 자리를 대체하겠다라고 했던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동적 타입의 언어들, 또 스크립팅 언어들이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폴리글랏이라는 개념도 그때 나와가지고 자바랑 같이 쓰도록 하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루비 on 레일즈라고 하는 그 루비 기반의 그 프레임워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특히 스타트업이 붐이 일면서 스타트업은 빨리 뭔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생산성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들, 린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개념도 나오고 하면서 동적 타입의 언어들이 굉장히 쓸모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때 한참 스프링도 루비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 2000년대 후반에는 스프링 1이랑 그루비 그 행사가 같이 열렸었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프링 쪽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던 때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전후반 최근까지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이 또 한참 버즈워드로 떠섰습니다. 이때는 이제 멀티코어 시대에 그 단순한 지금까지의 멀티스레딩이나 멀티프로세싱 그 프로그램 모델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 CPU 파워를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려면 좀 더 반응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오가면서 스칼라나 클로저 같은 언어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최근에는 갑자기 널 안정성이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코틀린이라든가 실론 같은 언어들이 널 안정성을 물론 이제 다른 피처들도 있지만 널 안정성을 어떤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열심히 이제 자바를 깎기도 하고 내가 더 좋아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이런 어떤 그 화두가 이제 나왔던 이유가 2009년 정도에 토니호 경이 그 퀵소트 만드신 분이죠. 퀵소트 만드신 토니호 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억 달러짜리 실수를 했다. 내가 1965년도에 저도 안 태어났을 때입니다. 1965년도에 널 레퍼런스라는 걸 만들고 말았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뭔지 잠깐 보죠. 알골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지금 아마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알골 언어의 계열에 속한 언어를 쓰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부분 자바도 알골 언어 계열이고요.
알골 언어를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이고, 또 그 알골에 쓰려고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핸들링하면 되는지, 처리하면 되는지를 정의한 문서가 그 레코드 핸들링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196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논문이 바로 객체라는 게 탄생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그 기존의 자료 구조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속 구조 관계라든가 상속 관계, 그 어떤 상하 하이러키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이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클래스라든가 객체라든가 객체 참조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개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구조를 잡았던 언어가 시뮬라고, 또 그걸 더 극한까지 가서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 그 요소가 객체가 되도록 한 게 스몰톡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객체 지향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여기 레코드 핸들링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적인 논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널을 만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 객체와 다른 객체가 서로 참조 관계에 있는데, 이 객체가 다른 객체를 참조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널을 쓰자. 특별한 값을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 널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널인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해도 돼. 에러가 나도 된다라고 그 다음 문장에 써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거죠. 널인 상황에서는 뭔가 제대로 처리 안 해도 돼라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까지 설명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널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모든 레퍼런스는 값이 있거나 널이거나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게 널인지 아닌지 항상 체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부주의한 상황에는 에러가 되기도 하고요. 자바의 널은 약간 더 애매한데요. 더 심각한데요. 의미가 모호해요. 이게 이 값이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값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널이라는 값이 있는 건지, 제가 나열한 게 무슨 차이야? 라고 설명이 될 정도로 모호하죠. 그리고 심지어 모든 객체 참조는 기본값이 널이에요. 특별히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널인 거죠. 이런 이제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고요. 이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분석 도구예요. 이 도구가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1000개일 거야, 아마. 1000개 앱을 분석을 해서, 100개인지 1000개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1000개 앱을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냈어요. 이 논문의 그 목적은 우리께 너무 좋아. 사피엔스가 굉장히 좋아라는 논문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통계에 보면 첫 번째가 네이티브 크래시. 이건 뭐냐면 자바 코드가 아닌 곳에서 에러 난 거예요. 그 NDK에서 에러 난 C 프로그램, C나 고나 이런 걸로 만든 루틴에서 에러 난 게 이제 네이티브 크래시인데, 이게 161개 제일 많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널 포인터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액티비티나 파운드 같은 경우는 비동기 처리를 잘못하면 자주 나는 에러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그런 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웃 오브 메모리라든가 이런 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널 포인터는 뭐 압도적이죠, 이 오류수들 중에서. 그리고 네이티브 크래시는 분석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널 포인터 꽤 많겠죠, 저 비율로 보면은. 그럼 제 생각에는 널 포인터는 저기에 나온 숫자의 한 거의 15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널 포인터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하여 중요한 널 포인터를 널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장치 몇 가지 리뷰해 볼 텐데요. 처음엔 단정문, 그다음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그다음 옵셔널이라는 클래스입니다. 단정문은 자바에서 이 밑에 소스 코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불식을 였다가 표현을 하고 콜론하고 어떤 정보를 주면은 이 불식의
만족했을 땐 넘어가고요. 불식에 만족하지 않았을 땐 assertion error가 납니다. exception이 아니라 에러예요. 에러가 나면서 그 뒤에 명기한 그 시계에 명기한 정보가 그 assertion error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직상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에러를 내버리는 문인데요. 이건 공개 메소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소비자면서 생산자일 때, 제공자일 때 쓸 수 있는 그 구문이고요. 내가 만든 API를 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런타임에선 대부분 디저블 시켜버리거든요. 기본이 디저블이고요. 여기 enable assertions라고 하는 옵션을 썼을 때만 이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운영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 구문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없고요. 자바 8부터 들어간 원래 7이긴 한데 8의 널과 관련된 메소드들이 저 자바 유틸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포함이 됐어요. 유틸리티 클래스인데 여기에 널을 체크하는데 유용한 메소드가 몇 가지 추가됐습니다. 그 자바 9에는 되게 뭐 이름은 길지만 굉장히 유용한 널일 때 어떤 디폴트 값을 주도록 하는 그 메소드가 추가됐어요. 요거를 쓰면은 꽤 간편하게 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유명한 옵셔널이죠. 옵셔널은 저기서 제가 이 시간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발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옵셔널이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발표에 보면은 와인잔의 4분의 1까지만 채운 기능이다. 그래서 옵셔널을 완전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시리얼라이저블이 안 돼요. 그래서 필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is present나 get이라는 메소드 있잖아요.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 메소드거든요. 이런 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욕을 많이 먹은 그 클래스인데 주목도 많이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건 한계가 뭐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7가지 룰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 시트는 제가 바로 공유 드릴게요. 저기 7가지 룰을 알려주는데 그것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쭉, 물론 영어였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제일 제가 저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검은색으로 처리했는데, 첫 번째, 반환값은 무조건 널을 사용하지 말아라. 메소드의 반환값은 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모든 메소드는 널을 반환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6번. 옵셔널을 필드, 메소드 매개 변수, 집합 자료형에 쓰지 마라. 요 2가지가 사실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옵셔널은 반환값으로만 쓰라는 얘기예요. 다른 용도는 쓰지 마라. 물론 절대 쓰지 마라는 아닙니다. 여기 4번이 절대 쓰지 마라 예외인데, 내가 어떤 메소드 호출한 결과값을 옵셔널로 만든 다음에 뭐 맵을 한다든가 플랫 맵을 한다든가 뭐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권장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쓰는 거를 억지로 쓰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또 저랑 의견이 약간 다른 거는 옵셔널을 필드로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객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시리얼라이즈가 안 되니까, 딕렬화가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거 알고 쓰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강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중요한 건 너를 반환하지 마라. 그리고 옵셔널은 웬만하면 반환값으로만 써라.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것의 핵심인데요. 너를 잘 쓰는 법입니다. 4가지예요. 하나는 API의 매개 변수 반환값에 너를 쓰지 마라. 방금은 반환값에 너를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에도 가능하면 너를 받지 마세요. 2번째는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확인하세요, 늘.
근데 이거는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계약에 의한 설계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그런데요. 이 설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너를 사용하는 범위를 최소화해, 지역화하라. 너를 여기저기 이렇게 퍼나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초기화를 명확히 하라. 네. 너를 잘 쓰는 법, API에 너를 최대한 쓰지 마라. 이제 우리 보통 뭐 매개 변수로 인자값이 널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널이 아니면 값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식으로 API를 쓰잖아요. 만들잖아요.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건 선택적으로 받겠어. 그래서 널일 때는 무시하고 널이 아니면은 뭐 그 값을 사용할 거야. 라든가 이게 널일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고 라는 식으로 API를 설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만약에 널일 때와 아닐 때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 값이 없을 때의 메소드와 그 값이 있을 때의 메소드를 두 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게 옵션일 때도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써서 추가 정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게 있는 메소드 없는 메소드를 쓰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너를 넘기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절대로 너를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값을 반드시 리턴해야 되는 메소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아이디로 값을 줘야 하는 메소드일 경우에는 그 값이 없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 예외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를 반환하지 말고. 예, 시간이 지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널객체, 빈 값이라든가 널객체를 활용해서 값을 반환하시고요.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다면 옵션을 쓰십시오. 예,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선택적인 매개 변수는 널 대신 다양성을 써라. 널객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별표 해놨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계약에 의한 설계,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여기 솔리드 원칙 아시죠? 솔리드의 O가 뭐죠? 예, OCP, 개방 폐쇄 원칙. 그 개방 폐쇄 원칙이 이거의 하부 개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고 똑같은 책에 있어요. 근데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를 지키기 위해서 객체 지향에서 OCP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축약해서 설명한 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버트란트 마이어라는 분이 자기가 OCP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에펠이라는 언어,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에펠이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딕셔너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푸시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 푸시라는 메소드의 점점점점 있는 부분이 이제 로직이에요. 근데 이 로직의 전에 require라는 블럭이 있고, insure라는 블럭이 있어요. 여기는 require 부분은 이 로직이 실행되기 전에 만족해야 될 조건이에요. 그리고 insure는 이 로직이 실행된 이후에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 두 조건을 항상 이 에펠이라는 언어에서는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항상 만족되도록, 그리고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블랙은 모든 메소드마다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확인을 해요. 그래서 계약이 있고, 우리가 뭐 집을 산다거나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또 뭐 외주를 준다고 할 때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기반으로 서로 일을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이 계약을 지키는 식으로, 제작자나 생산자가 이 계약을 지키는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다시 말해서 널이 들어왔을 때 널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널이 아닌데 널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여기 오늘 스프링 행사니까 스프링의 어설트 클래스 쓰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구아바의 프리컨디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런 용도로 쓰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구아바 혹시 많이 쓰시면 저거 쓰셔도 되고, valid for J라고 하는 게 행크레스트랑 같이 써가지고 좀 더 다양한, 풍성한 표현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 쓰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널의 범위를 지역화하라.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냐에 대해서 객체 지향을 만든 앨런 케이가 이건 메시징이고 지역적인 보관과 보호와 하이딩 뭐라고 그러지? 은폐. 네. 네, 스테이트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지역적으로 숨기겠다라는 게 객체 지향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이 상태를 바깥으로 막 퍼나르는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 안에 숨겨놓는 식으로 개발을 하고 다른데 사이드 이펙트를 안 넘긴다면 그런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에러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품질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초기화랑 실행 시점이 좀 분명해야 된다. 이게 막 헛갈리는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 너를 최대한 쓰지 마라 API에서 그다음에 사전 조건, 사후 조건, 특히 사전 조건을 확실하게 지켜라, 확인해라. 그다음에 널의 범위를 지역 메소드나 클래스 안으로 그 캡슐해야 하고 안에 그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클래스랑 메소드를 작게 만들어라. 그래서 좋은 코드를 만들면 널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5분 내에 소개할 기술인데요. 토니오가 좀 전에 10억 달러짜리 그 에러를 제가 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실수냐 보면은 모든 타입의 멤버가 널 밸류다. 모든 타입의 멤버들이 널 밸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쓸 때마다 널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가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이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알고를 만들 당시에는 언어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언어라는 게 그렇게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널 안전한 언어, 널 안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비 같은 경우는 뭐 널 안정성은 아니지만 엘비스 연산자를 제공하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엘비스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산자고요. 널이 예외인 언어들, 자바는 널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널이 예외인 언어들이 있어요. 코틀린이라든가 스위프트라든가 C샵도 8.0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8.0부터는 널이 기본이 아닙니다. 자, 자바에서는 엘비스 연산자를 도입하기로 했었어요. 네, 논의를 했었어. 그 자바 7에 아마 그걸 도입하겠다고 논의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엘비스 연산자가 도입되는 순간 지금도 그렇잖아. 널이 문제가 되는데 널을 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넣어주지 않겠어. 네. 네, 자바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네, 그건 너가 그걸 왜 신경 쓰니? 라고 화가 났었는데 스위프트에서 널 가드문 쓰는 걸 제가 보니까 안 만든 게 난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널인지 확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get flow 한다고 get wall 한다고 get door 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뭔가 널을 확인하면서 값을 얻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자바에서 이럴 때 이게 필요해 라고 말하면 그거는 디미터 버추 위반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미터 버추 좋은 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저런 식의 메소드 호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좋은 설계가 아니다라는 증거지, 이걸 편하게 주는 게 정답이 아니야 라는 게 이 언어 설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디미터 법칙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용호 님이 곧 출판할 객체지학 책에만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기술은 체커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무리였네요. 체커 프레임워크는 JSR 308이라고 하는 타입 어노테이션에서 의 결과물이고요. 그 전에는 어노테이션은 타입 사용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자바 8부터는 타입을 사용할 때 그 앞에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타입 확인 기능 외에 추가적인 타입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널이 안전하다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해줘요. 컴파일 타임에. 그래서 컴파일이 안 돼요. 에러가 나버려요. 네. 뭐 이런 기능들, 이런 확인들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추가도 가능합니다. 네. 널과 널러블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추가되고요. 이렇게 필드에 넣는 거는 기존에도 됐었어요. 근데 여긴 얘가 없군요. 어쨌든 널러블이랑 넌널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렇게 빼곡하게 쓰면은 이거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애노테이션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으로 과도한 애노테이션 쓰지 않도록 기본으로 넌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널일 경우에만 애노테이션 쓰면 됩니다. 우리가 널 안전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기본이 넌널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널러블이라고 붙여주면 자바 컴파일러가 돌면서 에러를 찾아줘요. 이 다음부터는 그냥 발표가 끝났으니까 그냥 패키지나 클래스 수준에서 기본 정책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 달린 표준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 API에 어노테이션을 달아놨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바 API 쓸 때 그게 널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꿀인데요. 예. 자, 시스템의 콘솔이라고 하는 애는 널을 반환할 수도 있고 콘솔이랑 객체를 반환할 수도 있어요. 널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넌널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끝났던 신호 같습니다. 1, 2부만 조금만 할게요. 근데 좀 전에는 이렇게 널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 에러를 내요, 얘가. 근데 널 체크를 해주면은 얘가 그 플로그를 해석을 해가지고 런타임에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줘요. 단순히 타입 체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행 시점에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뭐 사람이 그 어떤 정보를 꼭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확인을 해줍니다. 집합 리스트나 맵 같은 거의 요소도 널인지 아닌지 확인해주고요. 지금 널을 넣는데 에러가 난 거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널은 외모인가? 모든 참조 타입에 지정 가능한 값인데 또는 상태인데 언어가 지원해줘야 할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고 있다. 네, 그래서 문제다. 네, 널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은 이런 거 아까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널이 안전하다고 우리 확인하고 싶은데 자바는 지원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JSR 308 써라. 305도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나 아니면 파인드버그 같은 툴에서 그 널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또는 스프링 5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그 기능도 이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고 더 지능적인 걸 원한다면 JSR 308 그 표준에 따라서 구현된 또는 이 표준 자체가 이 체커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체커 프레임워크가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체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라.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족한 자바 고쳐 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